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 300제 교재를 보면, 부록편에, 이제 근대와 현대, 그러니까 맥락으로 보는 운전직 사회라는 제목으로 근대와 현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회가 총 안으로 들어가면 세 과목이 있죠? 세 과목이 있습니다. 자, 정치와 법이 있고,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치와 법에서는 근대와 현대 구분을 잘하면 된다. 자,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는 이 근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시대.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담 스미스의 시대, 케인즈의 시대가 되는 거죠. 경제로 중심으로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자, 산업사회. 정보사회. 자, 이렇게 표현은 각 과목마다 근대와 현대를 표현하기도 하고 산업자본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표현하기도 하고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사회, 운전직 사회 전체의 범위 내에서 이 두 가지씩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디테일하게 다 알고서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딱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문제인데 어려운데 라는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공부한 분야에서 나오지 않은 거네. 교과서 바뀌네 하고 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맞추는 사람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고 대략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보는 눈, 이걸 좀 가져보고자 오늘은 이제 수업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흐름을 한번 도표를 통해서 정리해보고,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힘드시죠? 시작하자마자 힘들죠? 저도 시작하자마자 힘든데, 우리 어차피 서로 고생하는 거니까 좀, 그 고생한 값을 좀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자, 여러분도 하고, 저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치와 법 파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도표 제일 첫 번째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는요, 어느 나라 역사든, 자, 이렇게 크게 고대가 있고요,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눕니다. 현대. 자, 이렇게 나누는데 자 고대 이전은 선사,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 선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전직 사회에서는 고대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민주주의 발전 과정,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고대 전체에서 민주주의가 있었다 없었다? 고대 전체에서 민주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에서 적어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회 과목은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학문들이, 법학 이런 학문들이 합쳐진 거예요. 이런 학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대의 시작과 함께 유럽에서 발전된 학문이에요. 유럽에서 발전된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역사에 기초해서 발전 과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대를 딱 봤더니 고대에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을 봤더니 뭐가 존재했어요? 민회가 존재했다는 걸 알았어요. 민회. 그러면 고대에서도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민회를 보고. 자, 그리고 중세는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에서 중세는
신 중심의 사회입니다. 교황 중심의 사회예요. 자, 중세는 신 중심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같은 거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유럽의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세는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중세는 고려가 중세거든요, 중세. 근데 유럽에서의 중세는 민주주의가 없었다. 정치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세의 끄트머리에 근대적인 씨앗들이 자라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 청동기 시대가 끝났어요. 청동기 시대가 끝나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야, 오늘부터 철기 시대 하자 하고 철기 시대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쭉 이게 과도기적인 시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과도기 시기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등장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세계사를 공부했거나 사회를 공부했으면 좀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일 텐데 뭐가 등장했냐면 이 신 중심의 사회에서 신의 권력을 누가 갖고 왔냐면 왕이 갖고 왔어요. 왕이. 그걸 우리가 절대왕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왕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왕정 시기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귀족 세력들이나 성직자들이나 기사계급이 몰락하고 새롭게 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을 우리가 상공인 세력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좀 다른 말로 부르주아 세력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시민계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힘이 세지면서 이 절대왕정에 저항하는 사상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가 계몽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라이튼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계몽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라는 시대가 열리는데 먼저 고대에서부터 여러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민회가 있었는데 이 민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민회에 보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직접 참여해서 민회에서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구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직접 민주주의가 있었구나. 뭘 보고 알았다고? 민회 보고 안 가, 민회. 예.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회예요, 민회. 자, 여러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평의회도 있어요. 행정관도 있어. 재판관도 있어. 자, 이런 것들은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었다? 민회에만 있었다. 민회. 예. 자, 그래서 민회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됐는데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모여서 민회를 열고 의사결정을 내렸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죠. 생업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구수가 많았을 텐데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뺀 거지.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뺀 거지. 즉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한을 많이 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성 빼고 외국인 빼고 일할 수 있는 노예 빼고 이 사람들이 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민회에 빠진 이 사람들은 다 일을 했고 민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가 선출돼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써서 사람들을 추방하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도 추방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서 뭐 악법도 법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이 직접이고 제한적 민주, 특히 직접 민주주의로 인해서 나오는 정치를 우리가 중우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중우 정치.